패스트트랙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기소되었고 발의부터 의결까지 그리고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지금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단연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나쁜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의가 범이 될 때 국민의 사랑은 의무가 된다. 불의와 불법이 계속되는데 저 법원과 검찰이 침묵을 하는데 계속해서 침묵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국민 저항권의 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저들은 법관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들은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검사다! 우리가 법관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정상 조금 지연됐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거에 청와대 특별 감찰 담당관 출신이십니다. 박주연 변호사님인데 오늘날 문제가 되어 있는 부동산 문제 등 그 국세청에 강의를 3년 동안 하신 부동산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 변호사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날 평소에 보이지 않던 벼락 같은 그러한 그 연설하는 장면을 저는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 저항권만 남았다 입니다.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토론을 좀 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의 또 의견 궁금하신 거 그 실시간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성실한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연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참 다양한 이력을 가지셨어요. 예. 예, 청와대 특별 감찰 담당관도 하시고 부동산 문제 강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네. 우선 그 청와대 감찰 담당관이라면 뭘 감찰하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렴풋이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구체적인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특별감찰관은 이제 그 사전 예방적인 기능을 가지고 워낙 그 대통령의 권력이 크다 보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부패와 비리가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비서실장, 뭐 민정수석, 정무수석 등의 비서관, 이런 대통령 측근들과 그리고 그 사촌 이상, 예를 들면 배우자나 아들, 딸, 사위, 뭐 이런 그 친인척, 그 채측권과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을 해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범죄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기관이네요. 그렇죠. 좋은 기관이라서 지금 정부가 아예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관에 그 이제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 예를 들어서 김태우 수사관은 수사를 공정히 하려고 했는데 쫓겨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현 정권과 지난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럼 쫓겨나고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특별감찰관들은 이제 그 저희들이 감찰 대상들을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행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 정부는 지금 특별감찰관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 타워8이라는 특별감찰관실이 있는데 타워8에 가는 있는데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 임대료가 들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특별감찰관을 4년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찰 기능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있었던 특별감찰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김태우 수사관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비리로, 부패로,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쳐내는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과거에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은 뭐 인센티브를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려가 됐었는데 지금 정부는 뭔가를 들여다 보면 오히려
처벌을 하는 네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현 정부는 윤석열 총장이 네. 조국이랑 뭐 네. 이렇게 그 울산 부정선거 불법 선거 개입 같은 거를 하면은 검찰을 치잖아요. 네. 그다음 김태호 수사관이 이제 유재수나 이런 감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찰을 하니까 또 감찰 반원을 쳐버리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예. 적반하장격인 네.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정말 잘못됐다. 네. 저는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구린 데가 많다는 증거죠. 뭐. 예,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네. 제가 만약에 예. 현 정부의 특별감찰관이라고 하면 네. 진짜 두 손 두 발이 없을 정도로 바쁠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많이 비리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사실은 특별감찰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보면은 네. 그걸 다 알기 어려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에 어느 정도 정보를 보고 뭐 기관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보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 정부의 부패의 양상은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인데 그 네. 일각조차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드러나는 비위와 범죄와 부패가 이 정도면 그 보이지 않는 부패는 지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예, 네, 그렇게 네. 진단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저 사람들이 공수처를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설치를 하고 통과시키고 네. 9월 달엔가 뭐 가동을 네. 한다고 하는데 네. 공수처를 만든 그 목적도 네. 감찰관의 그 좋은 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건가요? 공수처는 지나치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네. 특별감찰관에서 수사권을 주는 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찰 대상을 또 확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너무 권한이 세서 그 권한을 축소시킨 게 특별감찰관이었거든요. 네, 네, 네. 사전 예방적인 기능만 하라라는 네. 의미에서 특별감찰관이 있었는데 이거를 훨씬 더 확대시킨 네. 그것이 이제 공수처라고 보여지고 네, 이 네.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운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대상이 너무 많고요. 아, 지금까지 없던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감찰관도 신설 기관이었거든요. 네네. 2014년도에 감법이 새로 그 도입돼 가지고 네. 2015년부터 출범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15년부터 출범을 해가지고 그게 정착이 되는 것까지도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거는 이 공수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수사를 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느껴지지 않고 네.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표적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여겨지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그 범죄 그 수사 대상들이 너무 네. 넓어요. 네네. 그런데 그 특별감찰 아니 그 공수처에 있는 소속된 검사나 공수처장 정도 해봐야 네.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관을 통해서 그 광범위한 그 수사 대상들을 모두 다 수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떤 거냐? 결국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놈, 네. 그리고 앞으로 안 들 놈,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놈, 이런 사람들만 네. 수사를 하겠다는 걸로 네. 아주 악용의 소지가 큰 그런 기관이 아니라 할 수 없고 바로 출범을 해서 바로 그걸 가동시키겠다는 의도는 네. 이 기능을 예를 들면 부작용이 클 수 있거든요. 네.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감찰 대상을 감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런 것도 고민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어느 정도 감찰이 되면 이게 사찰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공수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권한 남용이나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정비 없이 바로 치겠다는 거는 이거는 기관 자체의 발생 자체가 그 네. 태동부터 문제가 있고 네. 그 태동 이후에 그 공수처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활동 자체도 심각한 문제점을 바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예, 예. 네. 이렇게 그 우리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네네. 불법 탄핵 네. 이후로 현 정권이 걸어온 길, 네. 아니면 작업했던 그 역사 이런 거를 그 쭉 추적을 해보면은 불법에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나가고 있다 이런 네. 느낌을 줘요. 네. 한마디로 법치
법치주의가 무너졌고 법 위에 서 있는 완장찬 자들이다. 네. 마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이제 연상시키는 예.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온 국민들이 네. 처음에는 그 의도를 이해를 못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이 많이 이제 의도를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많이 그렇게 그 네. 노력들을 했고요. 네. 자, 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네. 이래가지고서 마침 부정선거 문제, 네. 4.15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됐고 부동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서 네. 국민들이 들고 예. 일어나고 예. 있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8.15 이제 다가왔는데 내일 모레인데요. 네. 8.15 집회를 우리가 광화문에서 크게 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그 서울시청에서 네. 거기 집회 불허한다. 예. 뭐 하게 되면 300만 원 벌금을 물린다는 등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헌법 제1조. 네. 권력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위에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이런 의심을 이제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헌법 제1조보다 서울시청의 규정이 위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지 네.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네. 우리가 광화문에서 내일 모레 네.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네. 들어갔던들 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제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법적으로는 처리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끝나고 바로 네.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겁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집회 불허가 났거든요. 네. 어제는 경고 났고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불허 통보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청의 불허 통보에 대해서 네. 집행정지 신청을 지금 할 거고 네. 아마 내일 바로 그 기일이 잡힐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는 할 것이고요. 네. 사실 헌법에서도 헌법 제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네.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21조 1항이 이제 표현의 자유. 네. 그 중에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네. 지금 서울시청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박원순 장례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9월 달에 그렇죠. 퀴어 축제를 허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네. 해결을 했고 8월 15일 날 제가 알기로는 파키스탄 쪽에서 하는 라이딩 집회를 또 허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네. 지금 8.15 집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가 통보를 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집행정지 명분은 충분한데 네. 이제 사법부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이제 집행정지 신청도 여러 군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집회를 신청하신 분들은 그 불허 통보를 받으셨을 텐데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은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을지로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불허 통보가 나서 무대를 세우는 거나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아마 그걸 바로 세우면은 바로 들어올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연사로 스피치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연사 선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이렇게 벌금을 때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범죄자가 되게 만들 거란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 전제 조건인 불허 통보를 집행 정지를 시키자. 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큰 네, 그 방어 수단이고요. 네. 지금 정부가 이제 문재인을 파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네이버 실검에 떴어요. 네, 그것도 네. 1위로 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최근에 4.15 부정선거 네. 이거는 실검 막아놨습니다. 그만큼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8.15 집회 같은 경우에도 이들이 지금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렇죠. 성남 그렇죠. 민심이 광화문에 집결하는 거를 그만큼 무서워해서 네. 뭐 과거의 자기들의 행동과 모순되고 이런 건 다 둘째치고 네. 그냥 불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워하니까 성남 민심이 그런 그 쫄보들한테 네. 우리가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당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서울시청에서 그 이유가 네. 코로나에 모든 것이 코로나야. 예. 근데 코로나는 의사협회 회장님 누구신가요? 이동호 회장님. 예, 이동호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야외에서 코로나는 한 건도 일어난 네. 일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집회 막아놓고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는 공연하게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네. 피어 축제 허락하고 네. 이거는 엄연히 상반된 거죠. 예.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임무가 뭡니까?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법을 어겼다면은 거꾸로 주의들이 어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일단 평등권도 어기고 있죠. 네. 자기들이 허락하는 그 집회만 허용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막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출범부터 잘못됐다 보니까 네. 모든 행동 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전부 다 위법하다. 네. 헌법 위헌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된다고 광화문 광장으로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광화문에서 가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1인 시위를 하면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공동의 목적이 돼서 전체가 1인 시위라 하더라도 이게 집회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갈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불허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가서 그냥 사람들을 보러 갈 겁니다. 그 가서 문재인 나쁜 놈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근데 그건 제 자유거든요. 다른 사람이 오시면 그건 할 수 없죠.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참석하는 분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15 날은 실제로 가봐야 분위기는 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물러나리라고는 생각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이제 지각이 있는 판사님이라면 불허를 하지 않고 허가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집행정지가 이제 인용이 되면 그 집회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대에 설치될 것이고 그래서 성남 민심을 또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재판하는 그 재판관들 중에도 이제 부동산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또 충분히 인용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그 신청하는 거는 4.15 부정선거 블랙 시위거든요. 제목이. 이거는 인용을 안 해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집회 하시는 분들, 부동산 집회 신고를 하신 분들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그거는 인용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면 재판장 봐도 야 이거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때 광화문에는 집회가 다양한 종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15 부정선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사가 좀 허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채용 미리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아씨 나도 열받아. 그러니까 그런 재산세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판사들 좀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집회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 혹시 집회 신고를 하셨는데 불허 통보를 받으신 분은 저한테 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바로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듣고 계신 부동산 흥미 분개하시는 그 시민 여러분,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은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 드릴 겁니다.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슈가 이제 크게 나눠보면 부정선거고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의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파괴력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봅니다. 근데 많은 경우 현재 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제한 조건 가지고선 억압을 하고 있다. 이거에 이제 분개를 하시는데 혹시나 이 부동산 문제가 일상생활에 현 정권에서 경험이 없어서 나쁘게 하면 무식해서 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또 얘기들을 해요. 무능해서 이 정도 무능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핵 이후부터 어떤 현 정권의 흐름을 보면은 그 차원이 넘어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추미애가 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일 당시에 첫 번째로 꺼냈던 것이 부동산 국유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심심하면 잊어버릴 만하면 이인영이 얘기하고 조국이 얘기하고 또 뭐 누가 얘기하고 등등 여러 차례 부동산 국유화를 얘기했거든요.
그럼 부동산 국유화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 생각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중국식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예. 혹시 네. 이 부동산 문제가 저 사람들이 무능해갖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네. 처음부터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네. 글로 가기 위해서 네. 고의적으로 이런 정책을 피고 있다. 예.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박탈해야만 네. 그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예. 뭐 이런 측면으로는 생각할 수 없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부인하는 네네. 정부 같은데 네. 뭐 지금 시장 경제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유재산권 인정이잖아요. 네네.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사유재산권을 부정한다. 네. 지금 이제 부동산을 먼저 쳤는데 지금 이게 직접세입니다. 네. 직접세고 여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인상하고 지금 세율도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겠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차서에. 예. 간접세를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민건강보험의 8% 상한을 없애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준조세를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결국은 뭐냐? 세금, 부동산 세금, 그 다음에 준조세. 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 무주택자를 일단 나눴을 때 다주택자의 과세를 하는 건 문제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만 네네. 이게 남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네. 점점 네. 이렇게 그렇죠. 나치가 나를 덮쳤을 때 네. 처음에 치는 사람, 두 번째 치는 사람, 세 번째 치는 사람이었는데 후순위인 사람들은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다. 네.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니까 네네. 나는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데 네. 어느 순간 자기한테 덮치면은 네. 마지막 덮쳤을 때 내 친구가 없더라는 거죠. 네네.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한 거죠. 저는 네네. 지금 현 정부의 이 태도는 어떻게 보냐면은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사유재산 부정, 네. 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 부정 네. 이렇게 가는 어떤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네, 네. 그러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네, 네. 합니다. 네. 조만간 국민건강보험료도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금융 이런 데도 손댈지 모릅니다. 예. 네네. 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내유보금 그중에 반은 국가 거야. 이렇게 네. 또 법을 만들어 뺏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네네. 네. 실질적으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작년인지 간단히 살짝 띄우고 지나간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삼성을 국가가 운영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싹 있죠. 슬쩍하고 지나가 버려서 예. 아직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부동산 국유화, 기업의 국유화, 네. 이것은 완벽하게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중국과 북한을 롤 모델로 하고 있고 롤 모델로 지금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베네수엘라에서 똑같이 이런 걸 네네.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선진국이 한 걸 아니고 지금 패망한 국가들의 그걸 그대로 네. 밟는 이유가 저는 네.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으면 그걸 참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네. 지금 사실 재정이 파탄이 났잖아요. 네네. 뭐 4대강 20몇 조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이 지금 네. 슈퍼 예산 해가지고 513조에서 3조. 지금 예. 4차 추경 예산까지 나오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수백조입니다, 수백조. 네.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수십조도 아니고요. 네. 수백조가 지금 그것도 지금 그게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수해 예방이라든지 홍수 예방이라든지 정말 좋은 기능이 지금 그렇죠.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하등의 완전 일회성 그런 뭐 노인 일자리 제공 네. 하등에 쓸모없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쓸모가 없는 그런 일에만 지금 재정을 엄청나게 투하를 하고 있고 네. 태양광이라든지 네. 이상한 보조금 엄청나게 뿌려지고 네, 네. 있거든요. 네. 거의 재정 파탄 수준입니다. 지금 네.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네. 저는 이런 정부를 계속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예. 안 되죠. 예. 정말 흥분돼요. 네, 홍보됩니다, 진짜로.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일련의 예. 어떤 흐름을 네. 이제 그 유추해 보면은 네. 4.15 부정선거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네.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죠. 결국 부동산 문제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정책이 네. 일관된 흐름 속에서 예. 4.15 부정선거하고 밀접하게 네. 연관이 돼 있다. 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4.15 부정선거 네.
이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슈가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크게 나타난 것을 두 개로 압축화시킨다면 4.15 부정선거 문제하고 예. 부동산 문제예요. 네. 그런데 성격이 저는 조금 그 무게감에 있어서는 좀 틀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면 4.15 부정선거는 국가의 정체성을 뒤집는 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네. 하는 그런 차원의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부동산 문제도 일관된 흐름이긴 하지만 일반 청취자들,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거는 일상생활의 문제. 예. 이걸로 와닿는 것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이제 그 개념적으로 정립을 하되 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저는 결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도 이 현상을 보고 되게 재미있었는데 네. 주권의 문제는 사실 영혼에 대한 침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번 일어나요. 네. 근데 재산권 침해는 계속 일어나고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에 오히려 더 민감해하고 더 많이 분노를 하고 그게 표출화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세금 폭주가 왜 일어나느냐? 결국 부정선거를 하면 이기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네네. 민심이 완전히 이반되고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엔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 20%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계속 폭주를 할 수 있는 거는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깽판 정책을 내놔도 네.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분도 계시고 네, 안 하는 분도 계시고 네.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부동산이나 뭐 채용 비리나 뭐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이런 현 정부에 대한 각종 부정 부패를 같이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네. 단순합니다. 왜 이런 부정 부패가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졌느냐? 네. 결국 본인들 정권의 정당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불안하지만 그래도 당당할 수 있는 거는 네. 추미애가 그렇게 검찰권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네네. 결국 최고 권력은 다시 조작 선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은 같습니다. 네. 다만 차원이 조금 다를 뿐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에너지로 응축하는 게 또 뭐 정치권이나 리더의 네네. 역할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저 문재인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네. 그리고 끌어내려야죠. 네네. 예.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 화면에서 네. 경향신문에 나왔던 만화 하나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주택 화살표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데 저걸 거꾸로 저 문재인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쳐다보면 저게 내려가는 쪽이죠.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문재인이 부동산 문제 안정, 네네. 안정이란 단어를 썼어요. 예.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런다.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보고받고선 그런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애초부터 네.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네. 에서는 저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저렇게 가고 있다라고 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시각도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고하는 사람들도 네.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저 참여연대 쪽에서 야 14% 근거를 내놔봐라 했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심각한 현상인데 네. 그렇게 저것도 보면 상한가잖아요, 저게.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확 올라갔는데도 네. 본인의 시각도 삐뚤어져 있는 데다가 네. 주변 참모진도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일종의 이상한 인의 장막으로도 둘러서 쌓여 있어가지고 네. 이게 정말 위태롭다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네. 그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국으로 가는 어떤 패스트를 태우는 그런 과정을 잘 하고 있다라고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적절한 표현을 해주셨네요. 예. 자,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4.15 그 선거가 예. 부정선거였다고 확신을 갖게 된 그것은 어느 배경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네. 4월 15일 날은 정말 화가 났었어요. 네. 예, 정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냐. 네. 근데 이제
뭐 공천 실패라든지 그때 네. 뭐 터무니없는 뭐 제명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하면서 정말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분노를 하고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그렇지 하면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게 했는데 그 딱 하룻밤을 딱 자고 나서 이제 데이터들이 탁 뜨는데 데이터가 이게 있을 수 없는 데이터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막 찾아봤죠. 네.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는데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통상적인 어느 정도 정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네.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 친구들은 딱 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딱딱 보니까 이건 부정선거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고요. 예. 그 확신을 하게 되고 각종 자료를 더 모으고 네. 증거 보존 절차를 하고 또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부정선거가 뭐 100%가 아니라 200% 확신을 하고 있는데 네. 이 200%는 그냥 단순히 100%에서 과장해서 200%가 아니라요. 아니고. 네.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예비행위가 있었고요. 네네네. 이 부정선거를 예. 덮기 위한 증거인멸행위까지 해서 네. 200%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다. 네. 그게 200%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4월 17일 날은 네.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심재철 부의장님, 네. 뭐 저 원내대표죠. 뭐 곽상도 의원님, 뭐 김기현 의원님, 뭐 박성준 의원님, 송원석 의원님, 뭐 제가 아는 위원님들한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네. 통계 결과가 너무 빨리 나왔어요. 네네네. 사실은 상식적으로 시각을 볼 때 그 개표 그 데이터를 싹 뽑기가 어렵거든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의 데이터만 보게 마련이에요. 보통. 네, 보통 그렇죠. 그렇죠. 뭐 수도권에서 뭐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관외 뭐 이런 거를 다 분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또 보니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당시에는 내부 고발자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근영이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저건데 네.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네. 저것도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용어 자체가 선거 역사상 없었던 말이에요. 예, 예. 없었던 말인데 저게 있었고 네. 딱 저기 맞춰서 결론이 났어요. 네, 네.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내부 고발자가 이걸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모았는데 네.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저건 정보기관이 준 거다. 네. 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들여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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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지금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 그 들여본 사람들이 저거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것도 네, 익명의 네. 우한 갤러리 게시판을 네, 통해서 네. 알려줘가지고 그거를 습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나니까 이건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었구나 네. 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민경우 의원님은 같은 단톡에 있었는데 거기 국회의원님들도 좀 많아요. 네네. 전 눈치를 잘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심각한 부정 선거가 일어났다. 막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저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김문수 지사님한테도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지사님 이거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권을 네. 이제 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예. 네, 그랬는데 워낙 정치권에서 실망을 해가지고 근데 너무 이런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참을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뭐 지사님한테 제가 뭐 에피소드를 하나 드리면은 처음에 지사님한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네. 생겼습니다. 지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네. 하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제 뭐 이런저런 정황을 얘기를 하니까 지사님도 그래? 뭐 이렇게 좀 바뀌셨고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셨는데 그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도저히 이거는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잠도 거의 못 자고 막 이거 좀 찾다 보니까 명백하다. 뭐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확신감을 가지고 저도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펜앤마이크에 가신 일이 있었는데 좀 대화 내용이 조금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주필님이 그 당시에는 뭐 부정선거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확실한 근거를 대고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당락을 결정짓는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상황 좀 간단히 좀. 저 되게 좀 재밌는 상황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펜앤마이크 최대한 기자랑 옛날에 다투었습니다. 부정선거인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각종 증거를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최대한 기자님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간단하게 펜앤마이크 와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다. 설명을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의 분량이다. 그래서 질문을 한 5개 정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된다 해가지고 저는 그 전날에 이제 일요일 밤까지 소송 회의를 하고 아침에 갔던 겁니다. 한 20분 정도만 하고 가면 된다 이랬는데 갑자기 정규제 주필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100분 토론이 되었습니다. 실은 제가 가벼운 브리핑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뭐 문답 이 정도면 그냥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뭐 정규제 주필 그럼 뭐 오케이. 근데 뭐 시간도 얘기를 안 해주셔도 100분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그 전에 정규제 주필하고 하고 100분 정도 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다 풀었겠죠. 그래서 정규 주필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때는 갑자기 와가지고 교체되는 바람에 완벽하게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또 다른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제가 뭐 진짜 A부터 Z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정규제 주필도 저거 출연하고 그거 나오고 나서 욕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밑에 보면 저 댓글도 그때 한 30몇만 부가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댓글이 뭐 거의 뭐 한 60몇 프로, 3분의 2 이상이 거의 그냥 욕하는 댓글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 지금 뭐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죠. 뭐 며칠 전 그 펜앤마이크 그걸 들어봤더니 4.15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한번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권 부정선거다. 이런 표현을 하다가 말을 싹 이렇게 돌리는 장면을 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시각을 달리하고 있을 그런 상황도 우리가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는 게 저는 본인 눈에는 아무것도 증거로 안 보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부천 신중동만 해도요. 뭐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투표 용지 발급 시간이 있습니다. 투표 용지 발급 시간이 신중동이 18,210표였잖아요. 관내만. 관내는 6,134표였고 그러면은 그걸 하려면은 4.7초당 한 표였고 그리고 마지막 그 시간대 몰린 시간대로 하면은 1.7초당 한 표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6시 이후에도 줄을 서야 되는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발급 시간이 언제였냐? 18시 2분, 18시 6분이었습니다. 6시 2분, 6시 6분이었다. 그러니까 그 뭐냐? 대기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1시간당 1,900명이 넘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7초당 한 표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줄을 엄청나게 서야 돼요. 뭐 줄을 서도 안 되지만 엄청나게 서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마지막 발급 시간이 최소한 들어간 사람들은 해줘야 되니까 뭐 한 8시나 9시 정도 돼야 되는데 투표용지 발급 시간을 받았는데 6시 2분, 6시 6분이에요. 오히려 관내 사전투표가 6시 21분이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일단 제가 관내 사전투표를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우편을 통한 그 부정선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유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더 이상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5월 초까지 드러난 증거로도 충분히 수사 착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뭐 이성윤이 안 치고 각종 그 주미의 사단을 넣어가지고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태 시스템 고발 건이 원래 남부지검에서 한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최근에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 이승윤 팀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수사를 끝까지 맡겠다는 건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예 저희가 수사를 해버려요. 네. 국민수사대가 수사를 해서 네네. 더 이상 발뺌을 못하도록 만들어주려고. 네. 네. 사실 이제 그 우리가 혼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고 또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구나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네. 증거 수집을 위해서 검찰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 4.15 선거에 관해서는 모든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거꾸로. 네네네. 그럼 우리가 검찰이나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사실. 네네. 그렇다면은 예.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겨야만 되는 싸움이에요. 네, 당연히요. 예. 그러면 그런데 지게 만들었다. 네. 라고 생각하면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달리 생각할 네.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겨야만 되는 싸움에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증거. 네. 하니까 이것도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네. 조금 정리할 게 있어요. 네. 만일에 소송이 이제 됐다, 진짜로. 네. 그러면 이제 증거하면은 법적으로 위배된 불법 증거가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표를 바꾸고 뭐 부정행위를 한 네네.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불법 증거 예를 뭐 들면 QR코드 네. 공직선거관리법에 분명히 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뭡니까 사전 투표에만 네. 사용했거든요. 그런 거는 불법이죠, 그렇죠? 네네네. 예. 전자장비 네. 사용한 거 네네. 이것도 불법이죠. 예, 예. 그런데 부정을 한 거는 투표용지 뭐 내가 박 변호사님이 소각장에 차 타고 네. 막 하는 그 장면도 네. 다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네. 5642번이었죠. 네. 아주 뭐 결정적인 예. 걸 예. 하나 이거죠, 바로 이거. 네네. 아. 청량군. 예, 예. 네, 투표. 이거는 부정행위한 증거라 이거예요. 불법하고 부정한 거죠. 예, 예. 불법도 했고, 예. 부정도 했고. 예, 부정. 예. 그러면은, 그럼 다 그렇네요. 네. 뭐, 투표함에 봉인지를 그것도 뜯었다 다 불법, 붙였죠. 그것도 불법, 불법이고요. 부정. 예.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종류, 네. 요것이 조금 같지만 네. 약간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건 조금 예.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부정은 이제 네. 불법을 포함하는 그 전반적인 개념, 3.15 부정선거의 개념입니다. 3.15, 예. 예. 그 이제 불법보다는 훨씬 더 큰 느낌. 그런데 네. 이제 불법은 이제 법이 명시한 네. 그런 건데 저는 지금 이제 불법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불법 부정선거. 예, 네. 예. 그러니까 부정은 불법은 아닌데 부정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상 지금 선관위의 그 선거 관리나 네. 지금 투표나 개표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들은 제가 보기에는 모두 불법 부정한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지금 부정이라는 개념이 원래 도입된 거는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네.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가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됐죠. 네. 예, 그런 그렇죠. 의미 때문에 저희 일반적으로 4.15 부정선거라고 쓰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불법이라는 말이 좀 더 어감이 세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주도한 이 4.15 부정선거는 네. 정확하게는 불법 부정선거입니다. 불법 부정선거. 예,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저런 것도 다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예, 예. 이 말도 안 되는. 네네. 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 대법원의 박 변호사님이 이제 그 국토본의 네. 변호사인단 그 50명이 있죠. 예, 예. 이제 그 리드를 하면서 네. 대법원의 이제 그 소송, 재검표, 네. 검증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네. 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드러났으니까요. 너무 많이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네. 까는 게 두려운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혹시나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깔 일도 없었거니와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네. 이제 뭐 관내 사전 투표가 위조된 것도 많고 네. 엉뚱한 데 집어넣은 것도 많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유효 투표 집계 전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학생이 다 네네.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관내 사전투표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예. 예, 그것조차도 구별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네. 이걸 학습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뭐 삼립방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네. 선거 관리 개표 관리 매뉴얼에는 그 투표 상자 이런 것도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네, 네, 네. 그런 기 네. 때문에 얼버무려 가지고 변명하는 것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선관위가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막상 개표를 하게 되면 진짜 쟤들이 맞춰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두려운 거죠. 예,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저 QR코드도 다 번호가 찍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저놈들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 걱정인 거죠. 네. 쟤들 입장에서. 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를 뭉개는 거예요. 네. 개표를 뭉개는 거고, 재검표를 네. 뭉개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재검표를 뭉개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끝났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의 재검표한 역사를 보면은 네. 이토록 오래 걸린 역사가 없었습니다. 네, 네, 네. 이토록 오래 거의 대부분 6월 달에 끝났고요. 네. 7월에 끝난 게 한 개 정도 있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미 8월이 넘었잖아요. 네. 8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저쪽 애들이랑 저 범죄자 무리들하고 대법관들하고 지금 네. 일종의 큰 사법농단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예, 예, 예. 네. 제가 그 선거관리법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제 1조가 네. 목적 이렇게 돼 네. 있고요. 예. 거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공정성이에요. 네. 공정성. 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네. 공정성을 벗어났단 말이죠. 네, 그렇죠. 모든 것이 정황이 네. 공정성을 벗어났어요. 투명성도 예.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들이 법을 어긴 거죠. 예, 주의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법원에서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일단은 재검표를 하지 말라는 오더를 받지 않았나 저는 심각하게 예, 의심이 예. 되고 네. 만약에 그 오더를 지키는 법관이 있다고 하면 퇴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국민저항권이라는 얘기를 네네. 했던 이유가 지금 원래는 3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고 뭐 언론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4권 분립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 4권까지 다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토를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지금 제가 그때 그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네, 그 네. 사람들을 해서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조선일보 경고성 그 청와대 대변이 때렸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언론은 입을 막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출을 하면은 뒤로는 얼마나 압박을 하겠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언론도 막고 있고 네. 상권도 막고 있으니까 네, 이게 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재검표하지 말라는 그런 오더를 만약에 대법관이 그걸 받아 지키고 있다. 네, 대법관 네.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법관이 법의 양심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예. 검찰도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거를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는 견제와 균형 원리에서 작동을 네. 하는 거죠. 모든 네네. 이제 권력 기관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잘못된 이상적인 상황이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앱놈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 네. 아이디얼이 아니라 예, 예. 예. 예, 그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지난 연설을 할 때 좀 화가 나서 네. 이제 우리가 검사다, 네. 우리가 법관이다, 네. 우리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네.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사람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네. 옷을 네. 벗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네. 거를 이제 더 이상 지연을 하면은 네. 자백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부정선거 했다, 네. 잘못했다, 네. 무릎 꿇고 사죄하고 네.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죠. 예. 당연히 예. 받아야죠. 자, 이제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안동 데일리 조충렬 기자 네. 공병호 TV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예, 예. 근데 검찰에서 선관위에 증거 제출을 요청을 했다. 네네네. 그래서 증거가 검찰로 넘어가 있다.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들으면서 네. 굉장히 나는 거꾸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뭐 한간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추미애 사단. 네. 추미애 사단. 네. 이성윤 유임. 이성윤, 예, 이성윤, 네. 유임을 예. 했죠. 예. 이거 다 만들어 놓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증거 제출이냐 이 말이에요. 네. 이거 적당히 수사해갖고 무마해버리려고 하는 수작 아니냐. 네. 검찰이라고 한다면 법정신에 의거 네. 이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에 수사에 들어갔어야죠. 네네. 근데 왜 이 시점이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 나는. 시점도 수사를 제대로 하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제대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불안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정말 이제 성관이는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명백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만약에 이제 당당하면은 네. 그래 다 보여줄게. 네네. 다 깔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이미지 파일이나 이런 것도 네. 그래 다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야 왜냐하면 성관이가 다음 선거도 주관을 하려면은 네. 공정한 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네.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네네. 이러면 성관이가 다음 선거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다음 선거나 국가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다 오픈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증거 보전 절차 갔을 때도 네. 성관이 사무국장이나 이 성관이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안 보이려고 얘기를 네네네. 했고요. 네.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한 것들의 성관이 답변들이 지금 틀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제 그것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네.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떳떳하면은 사실은 아이고 이렇습니다. 아이고 네네네네네. 이렇습니다. 그렇죠. 까보십시오. 네. 똑같을 겁니다. 네. 진짜 우리가 지금 또 문제가 저번에 청량군 같은 경우에는 네. 까도 되지 않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까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 그랬죠. 그러면 국민들 앞에 그래 지금 남아있는 저기 서초동이나 이런 거 까보자. 네네. 그 변호인들 다 데리고 와봐. 네. 다 까봤지. 네. 어때? 이상 있어? 네. 문제 제기해봐. 문제 있어 없어? 이렇게 네.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 네.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 네. 자기네들이 쪼꼬쪼꼬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자기네들이 몰래 버렸던 네. 그런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심지어 이제 감찰을 했다라는 사찰을 했다라는 그 증거도 네네.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김소연 변호사 그 사찰 그게 문건이 일종의 동향 보고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로 갔다 뭐 예, 어떤 민간인 동향 보고예요. 그게 네.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거죠. 왜냐하면 감찰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가 하나의 문건이 발견된 거는요. 네. 그런 문건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참조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일종의 동향 보호팀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김재홍 씨 같은 경우에도 그 통신기록 조회가 뭐 120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그 정대현 씨하고 통화한 사람들 다 지금 통신기록도 조회됐잖아요. 네. 민경우 의원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인가 그 통신 그 네. 조회를 했다는 네. 기록이 나왔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관이가 이미 부정 불법 선거를 자백했다. 네. 예, 그런 어떤 증거들이 너무 많은데 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네네. 이 정도였나, 네. 우리나라 국가 수준이 이 정도였나 이런 생각이 좀 슬픕니다. 사실은 네네. 지각이 있는 분들은 이제 부정선거인 걸 이미 다 알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다만 자기가 이제 교수거나 네. 내가 공무원이거나 네. 이래서 내가 대놓고 못해서 미안하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렇지만은 이게 성남 민심이 돼서 네. 저 지금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국회와 청와대 이런 것들을 다 내려야 되는데 네. 계속 저걸 놔두면요 자기들도 불안할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불안하지 않아요? 네네. 이제 다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인생을 막장으로 사는 네. 사람이 제일 불안한데 네. 대한민국 정책을 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네.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알든. 네. 재정도 마음대로 뭐 국가기관도 마음대로 인사도 마음대로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네. 그냥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결국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탄생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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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뭐, 현 정권의 이걸 한마디로 특성을 갖다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네네. 반자유민주주의다. 예. 나는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네.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체계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예. 아니, 부동산 문제도 자유시장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네. 뭐가 어쨌다 저쨌다고 규제. 네. 이 정권은요, 지금 부동산 그 문제 갖고 이제 분노하는 시민들이 이게 문제고 저거 문제다 하면은 그게 문제야? 그럼 그걸 또 규제해야지. 네. 이런 쪽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아닙니다. 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부동산 문제 하나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유민주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뭡니까 178석인가 뭐 108석인가 해갖고 네. 저희들 멋대로 네. 그 무슨 뭐 소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상임위원회. 네.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다 독식을 해버리고선 마음대로 법 만들어 갖고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자유민주 정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법치, 국가기강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진 거죠. 그리고 지금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예, 야당은 탄핵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야당은 탄핵에 결부된 그런 그 당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중도 운운하는데 네. 아니 국가의 정체성이 뒤집히는데 중도의 색깔이 뭡니까 도대체? 밝은 겁니까? 파란 겁니까? 예. 중도라는 건 이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내 경우는. 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국정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됐고 네. 화가 나도 이만저만 난 게 아니죠. 네. 신발 던지기도 나오고 말이죠. 결국 국민 저항권 네. 이거 하나 남았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느끼는 예. 그거는 그겁니다. 네네. 예. 결국 모든 기관과 그 국가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력화됐을 때 네.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국민 저항권 행사 네네. 그리고 외국의 도움. 네. 네,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그 이제 저항권이 굉장히 심각한 네. 그런 단어이면서 네. 결정적인 어떤 결과를 네. 그 초래할 수 있는 단어라고 이제 생각이 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저항권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헌법 전문에 전문에? 자유고 불의에 한거한 예, 이 자체가 국민 저항권을 예. 그래서 국민 저항권 자체는 이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해도 안 될 때 네.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네네. 수단. 그게 국민 저항권입니다. 네. 그래서 헌법 전문에 그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문으로. 예, 네. 국민 저항권 행사는 이제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 합법적인 그렇죠. 권리네요. 예. 그렇지만은 그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가 형성되었느냐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법리적으로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지금 입법, 사법, 행정권, 뭐 검찰, 법원, 국회 다 장악해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당한 재검표나 이런 것들을 행사도 맡고 있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저항권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 형성이 다 됐다라는 그 시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8.15 때 우리가 저항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현재 대법원에 우리가 소송 제기하고 검증을 요청을 하고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죠, 아직. 6개월이죠. 예, 토탈 6개월인데 이미 3개월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남은 기간이 이제 그때 한 뭐 그렇죠. 2개월 남짓 남았는데 5월 7일 날 제기를 했거든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으니까 그 6개월 내면은 이제 11월 달이네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사실은 가장 분명한 시점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저항권 행사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이제 뭐 부정선거와 관련된 저항권 행사의 기한은 그거라고 보고요. 그 시점이라고 보고 지금 각종 부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악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과세, 뭐 재산세 고지서를 이제 가지신 분들은 받았을 텐데 분노하거든요. 이게 수인 한도를 넘어서면 그게 이제 저항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저는 부정선거보다는 세금 때문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인류의 역사 자체가 결국 세금의 역사거든요. 뭐 새로운 어떤 권력이 생기고 뭐 민중이 혁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라는 공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됐을 때 그게 주로 그 행사의 형태가 세금의 형태를 띱니다. 뭐 그게 이제 뭐 조세의 형태로 띄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국가 의무겠죠.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도 크게 보면은 이제
세금으로 보여지는데 몸으로 떼오는 세금이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의 수인 한도를 자극을 하면은 개개인마다 다를 건데 공통되는 역치가 폭발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이 아마 저항권이 표출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이제 제가 이제 저항권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 감지가 빠르거나 아니면은 그게 이제 임박했다고 느끼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저항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항권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 다수가 행사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야 힘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성남 민심이 저 청와대를 덮칠 시점이 곧 도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의 기간은 제가 보기엔 6개월 그 시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윤미향이나 이런 수사, 부당한 수사. 지금 손혜원이 구속 안 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비례도 불구하고 1년 6개월밖에 안 받은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법정 구속을 면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해 주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등장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국민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시키면은 쟤는 왜 구속 안 시켰는데 나 구속하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조국 사태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조국이 폭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주하고 막 있죠. 사람들 고소 고발을 하고 진짜 구속을 시켜요. 아니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명예훼손을 한 분을 구속을 시키면서 손혜원은 구속을 또 안 시켜요. 국민들 입장에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제. 그런 시점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벗어나면 이게 저항권으로 표출될 겁니다. 이 뭐 세금 폭탄 문제는 이미 예측됐던 사안이고 이제 현실로 다가왔는데 아직 멀었죠. 내년 가보세요. 내년 가보시라고요. 진짜 폭탄, 메가톤급 폭탄 이거 세금 그거 때릴 거예요. 뭐 아까 윤미향이 사건, 조국 사건 때는 사실은 그때 그 태풍 링링 오던 날이날 대한문에서 제가 자청해서 연설을 했어요.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건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그 교수 국립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공이 마찬가지로 교수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국가공무원관리법인가 뭐 공무원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거기 10장을 뒤져보면 품위 유지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런데 조국의 경우는 그 형사 기소되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형사 기소되기 전이었지만 학생들이 반대했고 여러 막 그 반대 막 이런 해서 품위 유지가 이제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 측에서 당장 징계위원회를 그 개최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걸 요청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 다음번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형사 기소됐는데 형사 기소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파면입니다. 서울대학은 왜 그걸 안 하는지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상 조민이 지금 의사 준비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왜 모르겠어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조국이니까. 조국이니까. 손혜원 왜 구속 안 했어요? 김정숙이 조국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치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뭔지. 정말 사람 위주네. 그러니까요. 이게 인치주의인 거예요. 특정 어떤 개인에 의해서 개인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이 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진짜 화가 나는 거죠. 저 와이프도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분해서 잠을 못 잔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런 시점이 와야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묘한 것은 우리가 탄핵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을 쭉 유추해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관점을 그냥 예측만 해보면 이런 점이 있어요. 그 사건의 본질이 있는데 눈만 뜨면은 새로운 그 사건들이 또 일어나요. 그러다가 보면 사건의 본질 이거가 희석돼 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탄핵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희색된 시기는 그 이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선거였습니다. 선거 몇 달 전부터 총선, 4.15 총선. 그래도 뭐 믿는 바는 야당인 뭐 누구를 그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쩌느냐, 뭐 등등 이런 쪽으로 관심이 다 돌아갔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질이 흐려졌어요,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대한문 앞에서 연설을 할 때 현 정권하에서 총선을 치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운동권의 성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놓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안 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결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났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국민 그 4.15 부정선거의 주권을 빼앗겼는 그 부정선거 이게 최대 이슈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이제 관련된 부동산 문제, 이 폭발력이 있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잠시 후에 서울시장 선거 나온다고요. 부산시장 선거 나온다고요. 그러면 모든 언론 등등이 그쪽으로 관심을 돌릴 게 뻔해요. 우리는 이제는 그 당시에 지난 세월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질을 흐리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우리의 본질은 부정선거 규명이에요. 이 부정선거의 규명이 갖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국회 해산을 의미하죠. 국회 해산. 부정이잖아요. 국가 권력 교체죠. 아니 부정으로 당선됐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죠. 무효잖아요. 그럼 현재 국회의원들 다 무효 아닙니까? 당연히 무효죠. 그래서 국회 해산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선거관리 책임을 누가 집니까? 문재인이 져야 되죠. 문재인이 져야죠. 청와대도 아웃.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임명한 행정부 수반들도 나가고. 그것들도 다 나가야죠. 전 국가 권력 자체가 다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이룩한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면 한편은 정말 안타까운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한번 이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너져 봐야 이게 뭐 좌파 정권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알 수 있고 또 어설프게 이렇게 누구 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송두리째 그냥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렇게 돼야 국가기관이 제대로 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4.15 부정선거의 진상 규명과 동시에 국가를 제대로 진짜 재건,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서울시장 선거 되니까 누구를 시켜야 되지 않냐, 등등 이런 쪽으로 그냥 올인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는 연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끝내야죠. 그 전에 이제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해서 이제 뭐 많이 됐고 이미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잘못된 거를 밝히고 권력 해산하고 이제 새로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4.15 부정선거 밝혀지면 6.13 5구 지방선거 5구 대선도 그렇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충분히 그런 정황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 권력 자체를 다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님께서 그냥 폭풍 같은 연설을 하셨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듣다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연설하신 기억이 없거든요. 제가. 근데 아주 갑자기 폭풍 같았어요. 그날은 정말.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집에 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이제 사람들 연설을 하는 것도 보고 올라오니까 뭔가 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 법원에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사실 연설 준비를 이제 예정이 안 됐었거든요. 좀 늦게 들어와서 저는 그냥 박수 쳐주고 그냥 애국가 할 때 이제 대표로서 올라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김수진 대표님하고 그때 민주공사무총장이 올라가라 얘기를 네. 해서 이제 급히 올라간 겁니다. 네, 뭐 네, 특별한 네. 의미가 예. 있었던 건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막 그냥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저도 울분이 차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고함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근데 뭐 저항권이란 단어를 네. 그 사용하는 바람에 네. 속이 아주 후련했고 예. 아주 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예, 이제 예. 그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젠 앞길을 예측해 보면은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그 우리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아닌 쪽으로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해 주면 좋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증거 제출을 요청했다. 증거 딜레이된 증거 뭡니까? 다 조작된 증거 제출하면 뭐 합니까? 그거. 네. 이미 시기적으로 조금 의구심을 이제 갖는 그런 시점 이런 것 저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결국에 가서는 국민의 저항 이거 하나만이 남는 길이 아닌가 네. 이렇게 예측이 되죠.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민저항권 때에 따라서는 피 흘릴 수도 있겠죠. 네.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서 정권이 굴복을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겠지만요. 네. 아닐 수도 있죠. 예. 네. 자, 그거는 우리 마음가짐 속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딴 얘기인데요. 네. 이제 외국과의 유대 관계입니다. 예. 지금 애니첸인가? 네네. 그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예, 직접 편지를 해서 예. 세계 요구 사안을 했고, 네. 그 다음 날 폼페이오하고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요?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미국이나 네.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외신 외국 기관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그 증거 제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검찰은 제출을 받는 게 아니라요. 네. 압수수색을 해야죠. 그래요. 압수수색을 해야죠.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이제 국민 저항권인데 네. 국민 수사대, 네네. 예, 국민 법관들이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나? 아니 이거는 우리의 용어입니다. 예. 국민 저항권의 저는 또 다른 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그때 우리가 검사다, 우리가 이제 법관이다, 우리가 네.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국민 저항권의 행사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국민 검찰이 네. 수사를 해서 밝혀버리고 예. 국민 법관이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네네네. 이제 이게 나쁜 표현이 되면 인민 재판을 한다 이렇게 되고 국민 정서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간에 이제 좌파들의 정가에 묻어있던 국민 정서법이 지금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그 국민 정서법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국민 저항권 행사의 발현이 될 것이고 네. 다양한 형태로 국민 검찰의 형태, 국민 법관의 형태로 준엄하게 지금 권력에 기생하고 있는 네. 그런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지권을 네네. 심판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범죄자 무리들을 엄벌할 거라고 네, 생각하고 네,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과의 그런 어떤 접촉 문제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런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 고국의 네. 모국의 그런 어떤 심각한 불법 행위를 보고 네. 이제 분노하고 참을 수 없어서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그거를 손을 뻗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 트럼프 비서실장하고 이제 트럼프한테 전달이 되고 한 네. 그거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혼자서 예측해 본 게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 네. 대선이란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바이든한테 네.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는 형국이 돼가지고 네네. 트럼프가 말한 것이 네. 사전선거를 통해서 네. 외부 개입의 의거, 네. 대대적인 부정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 배경을 가만히 우려하고 맞춰보니까 네. 애니 첸이 네. 전달한 이 편지, 네. 요구사항, 네. 이것은 자기가 대선에 유리한 시점,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이용하겠구나라는 게 내 예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전 투표에서 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같은 입장이 되는 시점이 있겠구나. 저는 이미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휴스턴 총영사 들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 네. 공산당 입국 금지했잖아요. 예, 9천만 명의 그렇죠. 상국이 네네. 2억 7천만 정도에 대한 입국 금지를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우리는 지금 중국인 우한 입국 금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베이만 입국 금지를 했다가 나중에는 입국 금지를 딱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내부 고발자가 아닌 외국의 정보기관이 우리한테 전달을 했을 거라고 네. 얘기한 것. 이 일련의 걸 보면요. 네. 이미 그 백악관에는 이미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보고가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엔첸이란 분이 이제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 것일 뿐이고요.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받았고 그걸 네. 분석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과 한국, 네. 북한과 뭐 한국의 이런 각종 뭐 정보 교류들은 이미 미국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 자체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부정선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미 공산당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줘야 네. 이제 미국과 같이 연합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제 중국 공산당 일당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 편승해서 대한민국 주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 범죄자 무리들을 소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국회부의장 그 보좌관도 하셨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하셨고, 그 이후에 중국계 암호화폐 회사에서 그 법무팀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뭡니까?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어떤 거?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이제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공직계에서만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있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라는 것이 되게 막 엄청나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네네. 실체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이제 부의장실에 있다가 이제 잠시 이제 좀 쉬어볼까 생각을 해서 사표를 내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 캠프에 들어갔었습니다. 김문수 서울시장 캠프에. 네네. 그렇게 있다가 좀 뭐 지사님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주말에 어디 세미나를 갔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중국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디 일하냐고 했더니 이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일한다고 해서 재밌냐고 했더니 뭐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가도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가볼게 이래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제가 그 다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거 진짜 궁금한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면접을 봤어요. 네네.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 줄 거냐 이렇게 얼마를 주면 되겠냐 이래서 뭐 얼마 정도 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적당히 맞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 중국계 회사의 움직임을 봤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베이징대 칭화대 뭐 인민대라는 이제 중국 명문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이제 주로 조선족 위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출신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중국의 움직임들을 좀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중국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때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이 암호화폐나 금융을 통해서 중국 자본이 한국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조금 더 일찍 감지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일종의 차이나 게이트 이런 것도 이제 그 징조를 그때 이제 좀 학습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한 8개월 정도 일을 하니까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 정부 정책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예, 그때 암호화폐 관련 일을 많이 하면서 이제 현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제 지금 옵티머스나 라임이나 이런 펀드, 라임, 옵티머스, 금융을 통해서 지금 정치 자금이 좀 심각하게 돌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정치 자금이 이런 금융이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흘러갔다라는 걸 좀 많이 살펴보게 됐었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제가 그 또 중국 이 공산당이 개입한 이 여기에 대해서 또 빨리 느꼈을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 암호화폐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역시나 우리 부정 사유로 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이 그러니까 뭔가 금전적인 여기에 흘러 들어오지 않았은 하는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우리 그 부정선거 하는데 개입하기는 상당히 절차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역시나 그 암호화폐 내지는 어떤 또 딴 수단을 통해서 금전적인 관계가 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그건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국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사실은 차이나 게이트가 터졌잖아요. 3월 2일 정도에 실검 1위까지 떴는데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때 고발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론 조작이었어요. IB가 봤더니 저기 중국의 저기 베이징이나 좀 광동성 쪽에서 특정 IP들이 많이 해서 대한민국 여론을 조작한다. 공화당이 여론을 조작한다.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거기에 이제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다. 이 정황이었고 갑자기 그때 조선족의 고백이라는 것도 떴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4.15 부정선거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려면 전조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나 게이트가 3월 달 초에 터진 게 그냥 단순히 그 단면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년의 과정 중에 거기에 개입했던 사람이 터트린 거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각종 그 증거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 흔적이 안 남을 수는 없거든요. 남은 흔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 차이나 게이트가 4.15 부정선거와 결국에는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잘 몰랐던 그런 그 배경 설명 등등 박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결론은 그렇습니다. 4.15 선거는 부정선거다. 부정선거인데 가는 방향은 중국식의 일당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이다. 글로 가다가 보니까 부동산 사유 재산권 박탈 등들을 조금씩 인식 못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가고 있는 그 일환이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정말로 남은 건 저항권 하나뿐입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당부.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이런 말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하나의 성이 되거나 정말 속국이 되어서 한 번도 그 독립성을 잃지 못했던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이 진짜 그 존재조차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든 그 전후에서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국가로 만든 이 위대한 국민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일으켜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주시고
지금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 정말 악독한 무리들한테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